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하고 그 다음에 막벨라굴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한 사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막벨라굴 앞에서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의 12 아들들 플러스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가 야곱의 상여를 짊어지고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갔을 때 그 막벨라굴 입구를 막아서서 장례 행사를 방해한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의 형 에서가 147세에 했던 그 사건이에요. 1639년 기원전 에서가 147세에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해서 우발적인 충돌로 전쟁으로 이어졌고 에서의 목이 잘려서 그 자리에서 피살이 됐어요. 막벨라굴 앞에서. 또 에서의 후손 40명이 거기서 현장에서 죽었고 전쟁이에요. 우발적인 충돌로 전쟁으로 이제 사망 또 전사했다. 에서의 후손 나머지는 총리 요셉 56세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를 모두 다 잡혀갔고 그 일주일 동안은 총리 요셉이 또 막벨라 굴에서 장례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이집트로 다시 복귀하니까 바로 이어서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전쟁. 자, 에서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또 힉소스 왕조 총리 요셉이 근무하는 힉소스 왕조 수도 아바리스로 또 쳐들어와서 결국 에서의 시신을 찾아서 세일 땅으로 도망쳤고 나머지 또 전쟁포로가 또 잡히고 또 에서의 후손들이 많이 또 거기서 전사했어요. 2차 전쟁에서도 또 그랬고 또 특별히 여기서 2차 전쟁에서는 에서의 손자 스보 13살 스보가 전쟁포로 잡혀서 55년 동안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1년 후까지 힉소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전쟁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자,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들, 그러니까 장례식에 방해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자, 모세 어머니는 126세예요. 126세 초에 혼인했고 1530년 기원전 1530년 126세의 초에 결혼했고 그 같은 해 후반에 딸 미리암, 그러니까 이때도 7개월 임신 7개월이면 출산을 했으니까 적어도 126세 초에 뭐 봄이나 아니면 그 1, 2월 달 했다 그러면 여름에는 출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126세 후반에 딸 미리암을 출산했다. 시팀 섬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의 이제 나이하고 그 다음에 연대표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스보가 68세에 도망을 가서 1년 동안은 그대로 이제 에돔에서 있다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1년 정도 지나서는 69세부터 71세까지는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을 지냈어요.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 그러면서 그 2년 동안에 앵기스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해보려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앵기스가 그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후손들 간의 전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에서의 후손들이 패전을 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전쟁을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저히 앵기스로는 전쟁하러 갈 원정을 하러 갈 그런 엄두가 나질 않아서 스보가 아무리 옆에서 전쟁하러 가자고 그래도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제 이어서 스보가 그 부추길 때 바로 시팀 섬에 아주 예쁜 여자 자니아라고 하는 우주의 딸 자니아라는 여자 때문에 두 나라가 그 청원 관계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그 전쟁 벌인 그 상대국은 딘하바의 앵기스 왕하고 또
이탈리아 중부에 중부에 있는 왕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앵기스하고 앵기스의 형제가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해서 그 중간에 스보가 있었지만 스보의 전쟁 기록, 전투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디나바 앵기스 왕의 전쟁이기 때문에 또 예쁜 여자를 두고서 전쟁을 벌인 거기 때문에 스보의 전쟁 기록은 전혀 없고 스보가 결국 71세였을 때 또 한 결혼 그 예쁜 여자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스보가 다시 또 전쟁하라 부추길 때 이제 전쟁 경험이 있고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정을 한번 해보러 갈까 했다가 그러면 잠깐 우리가 우리 백성 중에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당시에 15살 1581년 그 발람이 점을 쳐보니까 이제 패전이라는 점괘를 얻어서 결국 앵기스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스보는 71세 잘못하면은 질 전쟁 아주 패전할 전쟁을 강제로 이끌고 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보는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시팀 섬으로 도망쳤고 시팀 섬에 도착을 해서 2년 동안은 이제 돈을 받고 용병 생활을 했어요. 그 시팀 섬에 자주 출몰하는 그 약탈자들 그러니까 특히 앵기스의 군대에 그 똘마니들이 많이 그 약탈하러 왔어요. 상당히 많은 군대가 많이 오고 군대가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주로 약탈 꼭 에서가 하는 짓처럼 앵기스도 그 양아치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부하들을 보내서 몇백 명씩 보내가지고 어디 섬에 가서 약탈하고 뺏어오고 또 사람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결국 스보가 73세에는 시팀 섬의 통치자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팀 섬에서 통치자가 됐고 1579년부터 50년 동안 시팀 섬을 통치했는데 그 중간에 전쟁 기록이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96세 때 1556년 그때는 앵기스의 군대가 너무 심하게 계속 그 스보 시팀 섬에 와서 약탈을 하다 보니까 스보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열흘 길 걸리는 그 먼 곳 앵기스의 영토까지 그 경계까지 쳐들어가서 그 놈들 약탈하러 온 놈들 해적들을 다 완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앵기스가 이제 열이 받쳐가지고 자기 그 부하들 똘마니들을 다 죽여가지고 한 놈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 형제 사르디니아에 있는 형제하고 같이 스보하고 전쟁을 벌이기로 해요.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스보가 97세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스보가 자기 그 후손 에서의 후손들 에돔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앵기스 아프리카 앵기스 디나바 앵기스가 대량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제발 우리를 도와주라 했더니만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앵기스하고는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막펠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러 올라갈 때 그때 1차, 2차 때는 그냥 그 1차, 2차 전쟁이 지났지만 3차 전쟁 때는 엘리바스가 아마 요청을 해서 그런지 앵기스, 디나바 앵기스의 일부 군인들도 거기에 참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혈맹 관계다. 우리 에서 할아버지의 친구고 그 동맹 친형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 물론 세일 땅에서 3차 전쟁이 끝나고 세일 땅에서 4차례 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차 전쟁에서 패전하고 난 후에 세일 땅의 자손들이 완전히 거의 더 전멸 상태, 에서의 자손들도 거의 전멸 상태. 총리 요셉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할 정도로 돼가지고 세일 땅에서 세일의 자손하고 에서의 자손하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4차례 내전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때는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힘이 딸리기 때문에 앵기스한테 파병을 요청해서 2차례 상당히 많은 병력 1900명이 마병, 기병하고 보병
굉장히 마병도 굉장히 많아요. 말을 타는 마병도 굉장히 많은데 용맹한 자들만 구성돼서 두 차례 1900명 정도 해서 결국 그 연합군으로 에서와 앵기스의 군대, 또 세일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은 그냥 이제 칼 쓰는 자들, 마병보다는. 그렇게 해서 결국 세일의 자손들이 패전을 하고 멸망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을 차지하고 세일에 살고 있는 어린 애들까지 싹 다 학살을 다 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있는 여자애들, 임신을 한 번도, 남자를 전혀 모르는 애들은 에서의 후손들이 전부 다 데려다가 마누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세일 땅에 건강한 애들, 청년들 50명만 딱 살려서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스보가 97세까지 앵기스와 전쟁에서 이기고, 이긴 것도, 앵기스하고 이긴 것도 야후와의 전쟁으로 이겼어요. 왜냐하면 스보가 도와주지 않는, 자기 혼자 단독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팀 섬의 자손들이 제발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 또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이삭의 신 야후와께 제발 기도를 해라. 그 신이 잘 들어준다더라. 그러니까 스보가 야후와께 기도를 했는데 그 야후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야후와께서 스보의 전쟁을, 앵기스하고 스보의 전쟁을 야후와 전쟁으로, 스보의 군대는 전혀 손실이 없이 앵기스의 군대가 절반 40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완패를 당하게 돼요. 결국 스보가 121세에는 에돔의 새로운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사암나가 그 과거에 앵기스가 패전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놈이 우리 동맹국 앵기스를 쳐부셨냐 그랬더니 스보가 그랬다니까 시팀 섬에 쫓아가서 스보를 작살내려고 쳐들어갔다가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우리 셋째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들이니까 절대 전쟁 못한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무산되고, 그 당시에 1531년에 그 군대, 에돔에 있는 에돔의 군대 철수할 때 바로 이집트로 쳐들어올 거라는 그 소문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의 메롤투트모세 1세 43살, 그 당시에 43살 이 사람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집트 메롤투트모세 1세가 비돔섬, 그 다음에 그 람세스성, 그렇게 람셋 성읍을 빨리 요새화하라고 다그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강제 노동에 아주 학대를 많이 받았을 때요. 그렇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23세로 스보가 이제 사망했어요. 1529년에.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던 그 조언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 67세가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1529년에 이집트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에게 왕에게 도망와서 인구 억제 정책, 1529년부터 있던 그 인구 억제 정책에 조언해서 가담했다.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첫 번째 등장한 것이 15살 1581년.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발람이 41살일 때 앵기스의 패전, 시팀 섬에 있는 발람, 시팀 섬에 있는 에서의 손자 스보하고의 전쟁에서 패전으로 시팀 섬 에서의 손자 스보에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패전하니까 앵기스를 버리고 이제 시팀 섬에 스보한테 쫓아간 거예요. 97세, 스보가 90세 1555년 앵기스의 패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발람이 67세에 1529년, 스보가 123세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죽으니까 그 후임자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발람이 67세에 스보가 죽고, 그 다음에 시팀 섬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집트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에게로 달아났다. 45세에게로 달아났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발람이 좀 있을 때에 70세 됐을 때 1526년 모세가 출생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3살일 때는 모세가 그 왕, 투트모세 1세의 왕, 그 51세 생일 잔치 때에 모세가 그 왕의 투트모세 1세
51세 왕관을 벗어서 자기가 쓴 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죽을 재판에 됐어요. 재판에 회부돼서 죽을 처지였는데 이때는 발람이 73세. 발람은 이 모세를 죽여야만 한다고 이렇게 왕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야호와의 천사가 등장해서 모세를 살려줬어요. 모세는 이미 바로 3살인데 입에 뜨거운 불타는 석탄을 입에 물어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13살일 때는 1513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고센 땅에 자꾸 가서 보니까 자기 그 동족들이 고생을 계속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왕한테 찾아가서 메로투트모세 1세 왕한테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휴식을 하게끔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안식일을 지정해 줬어요. 안식일을. 그래서 메로투트모세 1세가 안식일을 선포했고 그것은 모세가 이제 탄원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하고 또 왕궁에서도 모세를 높이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모세가 15살 됐을 때는 모세한테 그 과거 얘기를 다 알려줬어요. 그 발람이 너 어렸을 때 3살 때 너를 죽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었다 하는 것을 알고 모세가 발람을 쳐 죽이려고 발람이 85세인데 발람을 쳐 죽이려고 돌아오는 이제 길에 숨었다가 잠복을 했다가 발람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발람이 알고서 85세에 피해서 이제 모세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간 것이 구스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발람이 구스 성읍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구스의 통치자 끼끼아누스가 이제 자기한테 반역한 그 세금을 바치지 않는 그 군대를 원정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한 1년 정도 나가서 전쟁을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그 구스 성읍을 잘 관리하라고 했던 발람한테 맡겨놨더니만 이 발람이 그 약자들을 데리고서 선동질을 해가지고 결국 그 성읍, 구스 성읍을 다 문을 닫고 또 구스 성읍을 높게 증축을 해서 어느 누구도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발람이 불법으로 점거해서 구스 성읍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가 18살 살인을 하고 도주한 것이 구스 땅의 끼끼아누스의 군대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끼끼아누스도 그 구스 성읍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지만 전쟁에서 세금 내지 않는 그 군대 그 나라 가서 그렇게 하고 왔지만 결국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구스 성읍을 포위하고 둘러쳐서 거기서 야전 생활을 할 때 모세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끼끼아누스 군대 조언자로 약 9년 동안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1499년 되니까 끼끼아누스가 갑자기 열병을 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람은 아직 구스성을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 1499년에 새로운 통치자를 뽑은 것이 모세를 뽑았어요. 모세 27살. 그래서 모세가 구스 군대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읍을 이제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모세가 계략을 써서 황새를 모아서 독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통해서 독사들을 다 잡아먹고 황새가 그 다음에 독사들이 있던 그쪽으로 해서 구스 성읍을 다시 쳐들어가서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던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그 발람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때부터 모세가 40년 동안 구스 성읍에서 통치하게 돼요. 여기서 발람은 97세 1499년에 다시 모세가 27살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구스 성읍을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기 아들 2명 얀네와 얀브레를 데리고 또 얀네와 얀브레는 원래 이집트 땅에서 출생한 구스 2명은 거의 모세하고 거의 같은 나이였는데 그 8명이 또 있어요. 8명의 아들들은 아마도 그 구스 성읍에서 10년 동안 불법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아마 거기서 출생한 어린애들 같아요. 그래서 8명이면은 10살, 나이가 많아봤자 10살. 그래서 불법 점거 9년에서 10년.
모세가 27살에 통치자가 돼가지고 성읍을 탈환했다. 자, 모세가 27부터 해서 40년 동안 구수성읍을 대리 통치했다. 발람이 97세에 1499년 두 아들 플러스 얀네와 얀브레 플러스 8명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또 탈출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메롤 투트모세 1세 75세 1499년에게 다시 또 조언자로 가서 도망쳐서 거기서 조언자 생활했다.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460년에 사망했을 때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 모세가 66세에 1460년에 구수통치 40년에 명예퇴직,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투트모세 1세는 이미 114세로 사망했지만 그 후임으로는 그 더 악독한 아디캄 왕 통치자 투트모세 3세가 있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투트모세 3세가 사망할 때까지 미디안 땅에 루엘의 집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10년 동안 숨어서 살면서 희곡을 저술한 것 같고, 욥기를 저술한 것 같고, 투트모세 3세가 1450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그때부터는 모세가 아주 자유스러운 몸이 돼가지고 그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혼인했고 1450년에 혼인했고 1448년에는 이제 야훼의 소명을 받들어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서 출애굽할 준비를 하게 돼요. 발람이 1448년 148세에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에 해서 모세를 78세 대적을 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2년 전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도록 그때 당시에 아메노텝 2세 하셉슈트 여왕의 장남 아들 그 파라오에게 부탁을 했더니만 그렇게 전했더니 결국 못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2년 동안을 기다리게 돼요. 그 이집트 땅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면서 결국 1446년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닥치면서 이집트 내의 모든 집집마다 초상집이 됐어요. 줄초상. 이집트에 있는 줄초상 집이 돼가지고 결국 줄초상이 돼서 결국 출애굽을 허락을 해줬고, 그때 당시에 출애굽할 때는 아메노텝 2세 56세 또 아메노텝 2세의 친어머니 하셉슈트 여왕 95세 이렇게 해서 그 둘이 와서 모세에게 빨리 출애굽을 하라 이렇게 아주 다그치는 그런 상황에서 야밤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1529년 요게벳이 127세 후반에 이미 이때는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미 이집트의 조언자로 나서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버리라 하는 법령이 발효가 돼서 요게벳이 127세 후반에는 아론이 출생을 집에서 하질 못하고 들판으로 나가서 출생을 했어요. 거기서 들판에서 3년 동안 아론을 육아하던 이제 키우던 중에 그 딸, 첫 번째 딸 1530년에 출생한 딸, 그 4살짜리 딸 미리암이 야훼의 말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암이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버지가 듣고 그렇게 했는데, 레위의 손자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한 여호와의 선포를 듣고 다시 들판으로 나가서 아론을 키우고 육아 중인 요게벳 부인을 아론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들판으로 나가서 들판에서 살았어요. 집에 들어오질 못하고. 집에 들어오려면 아론을 두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론을 거기 들판에 두고
요게벳만 데리고 들어와서 레위의 딸 아브라함의 고모 삼촌간이고 요게벳만 집으로 데려와서 합방을 했고 7개월 후에 집에서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에 또 3개월 지나서 모세가 다른 아이 우는 소리에 울음소리를 내서 출산 소문을 알려줘서 메롤 투트모세 1세 인구 억제 관련이 도착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모세를 이제 채갈 수가 있으니까 나일강의 신세가 모세를 띄워 내보냈다. 그래서 메롤 투트모세 1세 당시 48세 1526년 그 투트모세 1세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양아들로 삼았다. 그 2년 동안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도 미리암이 누나가 계속 그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세의 그 바구니를 계속 보고 있다가 하셉슈트 여왕이 와서 바띠아 공주가 와서 모세를 건져내자마자 얼른 쫓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은 2개를 주고 이제 양육을 하라고 2년 동안 결국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젖을 메어 키우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왕궁으로 다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양아들로. 그래서 왕궁에서 18년을 자라게 돼요. 2살 이후로 3살 때부터 18살까지 15년 왕궁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돼요. 자, 여기 야세르 책의 85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얘기, 또 민수기에는 22장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세르 책의 85장 42절에서 44절, 민수기에는 22장 5절에 나오는 발람은 발람 2세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명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발람 2세. 자, 발람 2세는 발람 1596년에 출생한 발람, 그 증조 할아버지 격이 돼요. 이집트의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4세 1448년 면전에서 출애굽 허가 요청할 때에 모세 78세 1448년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48세 출생은 1596년 기원전. 그 발람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족보 발람 출생은 1596년 기원전. 야세르 64장 26절에는 시리안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됐고 시리안 사람으로 영문 기록에 64장 26절. 그래서 볼의 아들 발람은 시리안 사람이고 스보의 그때는 이제 시팀섬의 스보의 조언자로 있었다. 볼의 아들 발람 15살 1581년 아프리카 딘하바 앵기스의 왕의 백성. 그래서 그 시리안으로 된 것은 아람 사람이고, 자, 1555년 딘하바 앵기스 군대 시팀섬 약탈 전쟁에서 앵기스의 연합군이 패전했고 스보가 야호와께 기도함으로써 야호와께서 그 스보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야호와 전쟁으로 스보가 완전하게 이기게 돼요. 스보의 병력은 한 명도 손실이 없었고 앵기스의 병력 연합군은 약 40만 명이 죽었어요. 1555년 발람 41세에 1551년 그 전쟁통에 앵기스가 패전하니까 다시 시팀의 통치자 스보에게 달려가서 스보 97세 1555년 스보의 조언자가 돼서 스보가 죽을 때까지 1529년까지 시팀에서 조언자로 활동하게 돼요. 자, 1554년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 스보가 80만 연합군을 이끌고 패전했다. 연합군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연합군 80만 명에 당해내질 못해서 도주를 하니까 예비대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이 나가서 후발대가 나가서 80만 명하고 전쟁해서 80만 명이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야후와 전쟁으로 출애굽기는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1531년 에돔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 에돔의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잘 모르는 놈이 과거를 모르는 놈이 우리의 혈맹국 앵기스를 어떤 놈이 쳐서 아주 작사를 냈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시팀 섬의 통치자입니다 하다 보니까 시팀 섬으로 스보 121세 스보를 쳐 죽이기 위해서 복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벌였는데 1531년에 결국 1555년에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를 이긴 그 죄로 따져 그걸 가지고서 스보가 121세에 한참 후에 복수 전쟁을 일으켰다고 갔는데 전쟁 개시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발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돔의 후손들이 가서 시팀 섬에 가서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 다 같은 에서의 후손들이라 전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에돔이 군대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을 이집트의 메로투트모세 1세는 그 군대 에서의 군대가 과거 23년 4년 전에 다시 우리한테 다시 쳐들어올 거다. 그 1554년에 있었던 그 전쟁의 트라우마로 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비돔성과 람세 성읍을 빨리 요새화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강제노동 억압을 많이 할 시대예요. 1531년. 그래서 그 침공 소문 때문에 투트모세 1세가 43살 1531년에 그 소문으로 강제 노동으로 매우 노동 착취했다. 출애굽기 1장의 8절부터 14절. 1554년 그 전쟁 중에 두 번째 자기 아버지 아메노텝의 아버지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텝 1세가 35세로 사망했고 그 전쟁통의 세 번째 통치자 메로투트모세 1세가 얼결에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또는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1529년 시팀 섬의 통치자 에세 손자 스보가 123세로 사망했다. 1529년 이집트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가 된 메롤투트모세 1세에게 부올의 아들 발람이 67세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조언자 활동을 했다. 시팀의 통치자가 이제 바뀌니까 후임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팀 섬에서 도망쳐서 자리를 옮겼다. 1529년 히브리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강물에 갖다 버리라. 출애굽기 1장 22절. 아론이 출생하기 전에 그런 그 법령이 발표가 돼가지고 결국 아론은 집에서 출생을 못하고 들판으로 나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아론이 들판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1526년 미리암이 4살 아론이 3살일 때 모세의 출생을 예언을 해요. 자, 여호와께서 미리암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미리암이 4살 때 모세가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1526년에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고모 삼촌간이에요. 고모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130세 아론은 3살 그 아론을 3살을 들판에 두고 3년 만에 집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임신해서 모세가 7개월 후에 출생을 했다.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 기원전 모세가 출생하고 그 관련한 꿈을 그 당시에 메롤투트모세 1세가 꿔서 여러 그 해석하기 위해서 현인 미디안 사람 루엘을 초청을 했다. 그 여기 나오는 루엘은 50세인데 나중에 후에 모세의 장인이 돼요. 미디안 사람 루엘 모세의 장인이 돼요. 자, 발람 67세 1529년 이집트 1529년부터 1511년 모세가 15살일 때 발람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구스 땅으로 도망가서 구스 땅에서 살았다. 마술사 조언자 활동을 했다. 자, 모세가 18살에 1508년 모세가 18살에 살인 후에 40일 거리에 구스 땅으로 도주했을 때 그때 이미 발람은 그 구스 성읍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이제 하고 있을 때요.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9년 동안
자기 구스 성읍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구스의 통치자 끼키아누스의 야전 부대로 가서 합류를 했다. 야전 부대, 야영을 하는 야전 부대에 가서 동고동락 그 사람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구스 성읍 내부 반역으로 인해서 끼키아누스 군대가 자기 구스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스 성읍을 포위한 채 구스 성읍 외에서 야전 생활하는 그 군대와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끼키아누스의 조언자로 활동했다. 그 다음에 1499년 끼키아누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병사로 갑자기 사망을 해가지고 모세가 27살에 1499년 구스의 통치자로 이제 발탁이 돼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스가 워낙 똑똑하고 18년 동안 그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아주 고등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구스의 통치자로 발탁이 돼서 모세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구스 성읍이 모세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국 모세가 그 왕비 끼키아누스의 왕비였던 그 왕비를 모세한테 줬지만 그 왕비를 모세가 한 번도 잠자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왕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한테 찾아오지 않은 모세를 이제 내팽개친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 42살 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직언을 해가지고 결국 모세가 강제 퇴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구스 성읍을 통치하다가 거기서 명퇴를 당했다. 그 모세가 27살에 구스 성읍을 탈환할 때 발람 97세 1499년 두 아들은 모세하고 같은 비슷한 나이고 얀네와 얀브레고 그 추종자 8명은 거기서 출생한 애들 같아요. 거기서 출생한 어린애들 8명 약 10살 미만의 아이들 이집트 메롤 투트모세 1세에게로 다시 도주했다. 이집트에서 마술사 활동을 재개했다. 모세가 78세에 1448년에 출애굽 허가를 요청했을 때 모세와 78세, 아론 81세, 모세와 아론에 대적한 발람 148세, 1448년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또 다른 마술사들도 있는데 다른 마술사도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 이후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 지역에 거주했다. 요거는 뭐냐면 결국 출애굽해서 1446년에 집집마다 그 이집트에는 집집마다 줄초상이 나가지고 어느 집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딸이 있을 거고 또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이 있을 거고 짐승이나 아들, 딸이나 몽땅 다 첫 번째 초태생은 몽땅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줄초상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얀네와 얀브레 중에서 얀브레가 형인 것 같아요. 초태생. 그래서 얀브레가 어디서 죽은 것 같고 그 이후로 얀브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전부 이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얀네만 계속 나와요. 얀네가 이제 유프라테스의 강가 부돌로 이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났으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다 죽었으니까 거기서 자기 형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사를 해서 부돌로 가서 거주해서 부돌 사람으로 나와요. 자, 부돌 사람 마술사 얀네의 아들 얀네의 아들 부올.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앵기스가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있을 때만 해도 모세가 80세일 때만 해도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148세 죽기 직전까지 해서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 모세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마술사 얀네의 아들 부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 얀네의 아들 부올은 마술사 얀네의 아들 부올 2 또 그 아들 발람 2 그래서 부올 2
그 아들 발람2 민수기 22장 5절에 나오는 내용, 야살의 책에는 64장 26절에 나오는 내용, 또 야살의 책에 79장 30절 39절까지 나온 내용, 야살의 책에 85장 42절 44절에 나오는 발람은 발람 2세, 또 발람의 증손자다. 발람 1596년 출생의 발람의 증손자다. 자, 족보 설명. 자, 부올 첫 번째 나온 사람 앵기스,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백성 중 부올의 아들 발람에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 이때는 아들이 두 명이 없었고,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앵기스한테 있다가 앵기스가 이제 패전을 하면서 스보한테 갔다가 또 스보가 전쟁을 이제 해서 이기고, 또 스보한테 가서 또 스보가 나이가 들어서 거기 이 두 번째 후임자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이집트로 왔을 때 이집트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출생한 것 같아요. 거의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1529년에 이집트로 이주했고, 모세는 1526년 약 3년 차이로 좀 먼저 왔지만 아마 출생은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고, 얀네와 얀브레. 그 다음에 얀브레는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는 전혀 기록이 없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전혀 기록이 없고, 얀네만 나와요. 얀네만. 그래서 얀네가 이주를 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부돌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얀네가 유프라테스 부돌로 이사해서 거기서 부올 2세, 또 부올 2세의 아들 발람 2세 이렇게 출생한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얀네의 할아버지 부올, 또 얀네 아버지 발람, 얀네 할아버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얀네가 자기 아들을 부올이를 2, 또 자기 손자를 발람 2라고 이렇게 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약식으로 이렇게 불러서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얀네 출생하기 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는데, 얀네 이후에 그 자손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 또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 나온 것은 부올2, 발람2. 1596년 발람이 출생했고,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1596년 발람 출생했고, 모세보다 70년이 많고 70세가 많고, 다시 설명하자면 1448년 모세가 78세에 이집트 파라오 아멘호텝 2세 54세 면전에서 출애굽 허가 요청을 했을 때 모세 78세 1448년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148세, 또 그의 두 아들은 얀네와 얀브레. 당시 나이가 모세하고 거의 같은 나이로 보여지고, 그 발람은 1529년 67세 시팀에서 이집트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에게로 도망할 때 두 아들에 대한 출생 기록이 없었고, 모세가 발람을 죽이려 할 때 발람의 두 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생한 것으로 모세하고 거의 같은 나이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라고 추정을 한다. 또 출애굽 1446년 이후 장자의 죽음을 해서 장자 얀브레는 생존이나 후손 기록이 전혀 없었고, 출애굽 시 장자의 죽음 때 사망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발람은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그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1446년 출애굽 이후에는 마술사 얀네만 나와요. 얀네는 그 줄초상난 이집트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서 얀네의 할아버지 마술사 부올, 또 아버지 발람의 유명세를 그대로 따라서 자기 아들을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부올 2세, 또 자기의 손자를 발람 2세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대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야셀의 책에 85장 42절 45절, 민수기의 22장 5절, 또 민수기의 2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또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22절, 디모데후서 3장 8절, 야셀의 책의 79장 30절 39절, 신명기 23장 4절, 또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여호수아서 24장 9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발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때는 이미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서 정복 전쟁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날로 부올투의 아들 발람투를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1596년에 출생한 발람 출생했고, 마수사 부올의 아들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출생을 했고, 1596년 그 발람. 최초 발람에 대한 기록은 발람이 15살일 때 1581년 앵기스 비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백성으로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1581년 15살로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셀의 책이 61장 5절, 딘하바, 아프리카 딘하바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군대의 지휘관 에서의 손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손자 스보 71세가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앵기스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 전쟁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매번 에서의 자손들이 패전한 걸로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야곱의 아들들을 쳐부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는 그 종들이 그 앵기스 왕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야셀제 61장 6절, 에서 손자 스보 71세, 그때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가자고 보복전쟁을, 자기는 보복전쟁이지만 계속 앵기스를 꼬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하고 있질 않다가 1581년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 1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비벤투에 있는 성읍 띠르누스 왕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한번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1581년 원정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 백성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가서 점을 쳐보라 그랬더니 패전에 나왔어요. 점괘가 패전에 나와서 결국 전쟁은 무산이 됐다. 전쟁 계획은 무산.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온 것이 발람 15살 1581년 야셀의 책의 61장 7절,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앵기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힉소스 왕조는 일미 멸망했고 이집트 18왕조 통치 3년차 1581년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가자고 하는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앵기스 왕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 바닷가에 위에 모래처럼 그 백성의 수가 많았다. 이에 앵기스가 그가 애굽의 18왕조와 싸우러 갈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중부 비벤투의 성읍 띠르누스하고 여자 문제 때문에 한번 전쟁을 해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1년 후에 한번 그러면 원정을 해볼까 해서 하는 얘기예요. 75년 되는 해, 이집트 이주한 지 75년 되는 해.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는 1656 이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71년 빼면 1581년 발람 15세 나이 계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1581년 발람이 15살, 야셀의 책 61장 8절,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발람 15살, 마수사 부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들을 잘 알고 있었다. 61장 9절, 앵기스가 그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원정 나가고 있는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맞춰봐라 해서
야살의 책 61장 10절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세가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가 그거 밀랍으로 양초예요.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의 모양들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위에 그것들을 띄웠다. 그 물 위에 띄워놓으니까 그가 도금낭의 과의 식물, 그 관목, 예루살렘 언덕에 자라는 풀,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그 나뭇가지, 머슬트리를 가지고서 흔들고 그가 그 술책을 시행하여 그가 그것들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처럼 생긴 그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꼬꾸라지더라. 그래서 야셀의 제 61장 11절 이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에게 이 일을 말하니 앵기스가 실망하고 스보 71세 스보가 전쟁을 도모하는 무리한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원정을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은 무장하지 않고 그 성읍에 그냥 머물렀다. 전쟁 도발 포기 1581년 발람 15세 때 야셀의 책이 61장 1581년 발람 15세 61장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71세가 보니 앵기스가 실망하여 이집트 18왕조 하이집 통치 3년 차에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 아프리카 앵기스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나가서 시팀 섬에 이르렀다. 시팀 섬에 도착을 해서 61장 13절 시팀의 모든 백성들이 그 에서의 손자 스보를 크게 존귀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전투에서 언제나 돈을 주고 고용을 했다. 그러니까 용병 생활했다는 얘기에 2년 동안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심히 전투를 잘해서 용병으로 나가서 돈을 받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은 벌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널리 약탈하는 양아치 군대로 널리 퍼져 있었다. 자, 야살책 63장 35절 18왕조 통치 4년차 1580년 발람이 16살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쟁하기 직전 이제 바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 섬으로 도망가서 전쟁을 잘하니까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에서 손자 스보를 고용한 시팀의 부장들이 앵기스의 형제들 그 약탈자들을 자꾸 해적들을 쫓아내니까 그들 중 나머지 사람들하고 다 그게 하도 이제 겁이 나니까 시팀 섬에 스보가 전쟁을 잘하니까 그들이 공포와 놀람 가운데 피해서 아프리카에 이르렀다. 앵기스가 평생 72세 스보를 두려워하였으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프리카 디나바로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시팀의 스보는 앵기스를 공격할까 아주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스보가 70세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 2년 동안 앵기스 왕을 부추겨 전쟁을 도모하다가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의 점괘의 전쟁으로 전쟁 기획이 실패돼서 시팀 섬으로 망명 도주했다. 스보가 시팀 섬에서 50년 동안 통치를 했다. 50년 동안 스보. 자, 스보가 시팀 섬의 통치 13년까지는 1566년까지는 앵기스의 군대의 약탈이 없었지만 스보 통치 14년 차 되니까 슬금슬금 과거에 그걸 잊어먹었는지 스보 1565년 때부터 디나바 앵기스 왕의 군대 일부가 시팀 섬으로 약탈을 또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보가 격퇴했고 또 이후 계속 약탈이 계속 있어서 스보가 96세 때에는 아주 끝까지 추격해서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의 경계까지 추격을 해서 한 명도 남아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 죽였다. 전멸했다. 그래서 1555년에 앵기스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시팀 섬으로 침공을 했다. 스보가 급히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에게 전쟁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앵기스 왕과 동맹관계 왜 동맹관계냐면 총리 요셉이 56세 때 1639년 막벨라 굴 앞에서 요셉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갔을 때 그 막벨라 굴을 에서가 막고 서서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에 그 막벨라 굴 앞에서 목이 잘려 살해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1차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40명이 에서의 손자가 40명이 죽고 나머지는 이집트의 전쟁포로 잡혀갔고 그 이후 1차 전쟁, 2차 전쟁, 그 다음에 총리 요셉이 57세 때는 3차 전쟁, 1638년 3차 전쟁 때는 연합군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3차 전쟁 때는 앵기스의 군대,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군대가 3차 전쟁,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주도하는 그 3차 전쟁 연합군으로 참전했다는 거야. 정식 파병은 아니래도 필요한 사람들만 나가서 그냥 에서가 우리 그 왕의 친구이기 때문에 에서가 죽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3차 전쟁 때 참전했다고 보여지고, 자 이렇게 해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하고의 앵기스와의 전쟁을 거절당하고 홀로 앵기스와 전쟁해야 해서 스보가 96세에 그 조상들의 야훼와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라면 고조 할아버지 아브람, 또 증조 할아버지 이삭의 야훼와께, 또 고조 할아버지 아브람의 야훼와께 기도를 해서 전쟁에서 앵기스의 공격으로 또 도와달라는 시팀의 자손들 마케도니아 백인종들의 기도 건의를 받아들여서 야훼와의 전쟁으로 스보의 기도를 들으셨다. 야훼와의 전쟁으로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연합군이 완전히 패전을 했다. 40만 명이 죽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했지만 완전히 패전을 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